자, 여기 이제 페이지 156페이지에 내용을 여기 있는 거는 막 외우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6과목 중에 5과목이 법인데, 법이 누가 만들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아니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법이란 글자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부동산하고 공법의 합성어예요. 네, 공법이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이상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만 빼면 한 340개 정도, 350개 정도 있어요.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6개 법이 있는 거야. 옛날에는 9개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면은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국토기본법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법은 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글씨가 좀 진하게 된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요게 이제 우리 40문제 나오는 거 중에 12문제 나오는 파트라. 그래서 제가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계획 후 개발입니까? 선개발 후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난개발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 없는 개발 없다 그랬어요.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해서 선계획 후 개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합시다. 그래서 이게 계획 먼저 공부하게 돼 있는데 계획 파트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어렵고.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제 개발에 관한 거랑 보존에 관한 거 두 개로 나눠지는데 개발에 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하고 주택법 두 개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신도시 개발,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법 이건 이제 개발에 관한 거고 보존에 관한 건 원래 이제 우리 산지관리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데 산지관리법은 시험 범위에서 빠진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산지관리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는데 농지법만 시험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 법을 배울 건데 이 법이라는 게 누가 만드는 거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랬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럼 이 국토계획법 안에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올 거고 2개 이상 도시를 묶은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전국 땅을 개발용도, 보존용도에서 아까 도, 관, 농. 자, 그래서 도, 관, 농. 자, 나눴잖아요. 이거를 용도를 나누는 상태에서 계획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이 목적대로만 쓰세요. 이거 다 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자연녹지였는데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박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더 좋아지는 거니까 토지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 투자하려면 이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땅 잘못 사가지고 뭐 10년, 20년 묶이는 사람들이 잘못 산 땅이 뭐 이거나 이런 거 산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이용이라도 좀 되니까 그나마 개발이라도 좀 가능하지 아닌 것들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하려면 일단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계획은 법에 의해서 짜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저 글자인데 우리 원래 처음 배우는 글자 저 글자인데 옛날에는 이 글자 썼었어요. 이게 삼수변, 물수변이죠. 물수변자고 이게 무슨 것자지? 갈것자, 사라질 것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태라는 동물이거든요. 이게 상용 문자라 그 신화에 나오는 동물인데 해태라는 해태치자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머리에 뿔이 달렸대. 이게 뿔 모양이거든요. 이 해태라는 동물인데 다리가 4개 달렸어요. 다리가 4개 달린 해태라는 동물인데 얘 뿔이 옛날에 얘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면 이 해태라는 동물을 이 사람 몸에 갖다 댔는데 이게 사라졌어. 이 사라질 것자 있죠. 뿔이 이렇게 싹 사라지면 이놈이 나쁜 놈인 거야. 그걸 판단하는 어떤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래요. 근데 얘가 판단을 할 때 어디에 이렇게 치우쳐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이게 평평하게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판단하는 거를 법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 없이. 그래서 예전에는 물수변의 해태치에다가 여기 갈것자 세 글자를 써가지고 중국에 나오는 이제
그 해태라는 동물을 가지고 만들었던 상형 문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글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법자가 바뀐 거래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 쉽게 말하면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 얘가 만약 어디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물처럼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규범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걸 이제부터 우리 뭐라 합시다? 법 이렇게 한대요. 예전에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법을 만들어질 때는 법조문이 되게 많았겠네요. 좀 적었겠네. 되게 적었겠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법을 하나 만들고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또 법을 만들고 예전에 없던 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발달할 때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이 발달하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사기꾼들입니다. 이 법을 이용해서 법을 피해가지고 이거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런 사기꾼 잡아내려고 법을 또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걸 우린 제정한다. 기존에 있던 걸 고치는 걸 개정한다. 그러니까 제정을 만드는 거고 개정은 고쳐서 만든다 이고 또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걸 폐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국민이 만들어야죠. 국민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놨어. 그 대표자를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거쳐서 야 이거는 통과시키자 해서 국회 통과가 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법이라는 것 중에서 뭔가 기준이 되는 법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법에 위에 최상의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헌법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은 다 위반되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상위 최고의 법률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헌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 때 뭘 만들었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가가 국민의 야 너의 기본권을 내가 보장해 줄게. 기본권을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좀 이행 좀 해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권 중에 대표적인 게 생명권, 자유권 또는 재산권. 근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생명권입니까? 아니면 자유권입니까? 재산권입니까? 재산권이에요. 그 재산권이 헌법 23조가 헌법 23조에 재산권 보장 이렇게 써 있어요. 타이틀이 재산권 보장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써놓고 이 재산권 등의 침해 등을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재산권 등의 침해 등을 할 경우에는 법정된 근거에 하여 제한을 하여야 한다. 근거 없이 제한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땅이 도로로 결정이 됐어요. 도로로 결정이 되면 이 땅을 국가기관에서 한테 사유 재산권이 침해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소유권을 뺏어올 때 아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침해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죠? 정당한 보상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보상금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수용에 따른 정당한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사업이어야 돼? 사적 개발 사업이어야 돼요? 공적 사업이어야 돼? 공적 사업. 그래서 공익 사업이어야 돼. 그럼 공익 사업을 위해서 저 토지를 취득하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공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 뺏을 숫자예요. 뺏어 쓰겠다. 그럼 정당한 뭘 해줘야 돼? 보상.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 그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어요. 하기 싫지 지금. 법률 이름이 20글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보세요. 어떻게 그때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되게 근데 공익사업 하면은 일단 보상을 해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그럼 이 법은 무슨 법에 맞아야 되냐면 헌법에 맞아야 돼요. 그럼 이 법에 야 수용하려면 정당한 뭐 해줘라 보상해줘라. 그럼 보상하니까 헌법에 위배된 거 아니죠. 그럼 이 법은 유효한 거야.
근데 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헌 판결 이런 말 나오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불합치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도권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을 이전하겠습니다 해서 노란 색깔 손수건 들고 다니신 분이 있었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어.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인가? 그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수도권 이전이었었어요. 근데 수도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헌법에서 왜 불합치 판결을 받았냐? 헌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국가 중대사를 논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어떤 국민적 의사합의 없이는 결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수도권 이전하는 거는 중대한 국가 중대사잖아. 근데 대통령이라고 자기 선거 공약이라고 이행을 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사가 9명인데 5대4로 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수도권 이전을 서울에 있던 수도권을 어디로 충청도로 이전하려는 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는 뭘 갖고 있냐면 행정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우리 충청도로 옮기겠다 해서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옮기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하니까 그러면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충청남도 연기군에다가 새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밑에 있던 분이 문재인 우리 정부였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그때 공약으로 또 나왔던 게 세종시 제가 완성하겠다 했던 거잖아. 그래서 공약이 다 세종시였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딱 되는 순간부터 세종시는 땅값 올라갈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종시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이 1000지였거든요. 5억짜리가. 지금 가면 20억이에요. 기분 안 좋죠. 진짜 제가 3주 전에 임장 갔다 왔는데 17억, 18억이고 강변 보이는데 20억이더라고. 42평짜리가. 옛날 미분양된 아파트인데. 좌절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미분양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세종시 그 충청권에 있는 공약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 끝날 때까지는 세종시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결론은 이제 세종시로 이제 이관이 되는 게 그 당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그래서 행복도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한 도시인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충청남도에 있으면 애매해요. 행정중심을 갖다 놓고 충청남도가 관할하는 건 웃기잖아. 그래서 얘를 새로 시를 하나 만들겠다. 정부 직할에. 그래서 얘를 이름을 하나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세종이라는 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세종시라고 단순히 하지 말고 충청남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정부 직할에 특별자치시로 하자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직할로 되어 있는 게 세종특별자치시야. 그럼 이제 그분이 한 거는 그거 한 거예요. 헌법 뭐 받아서? 불합치 판결 받아서 그래요. 헌법에 위배되면 다 무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하나 만들 때에는 항상 뭐에 맞아야 돼요? 헌법에 맞아야 돼.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0개였는데 1500개 되더니 지금 3000개가 넘는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밑에 법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 건축법 갖고 설명해 볼게요. 건축법 갖고. 자, 건축법에 1조, 2조, 3조 쭉 해서 137조, 8조. 옛날에는 78조였는데 지금 138조야.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1조는 항상 총칙 써 있습니다. 총칙해가지고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해서 법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2조가 용어 정리해가지고 쭉 써 있고 만약에 이제 8조에 이렇게 써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 이상. 우리나라는 4층 이상이 되면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봐요.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지진에 대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둥의 두께를 예를 들어서 기둥의 두께를 뭐 3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가 법을 만들어 볼게요. 기둥 두께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제를 해놨다고 그럴게요. 법조문에. 근데 이걸 만들어 놨는데 미국에서 신소재 개발을 한 거예요. 신소재 개발했는데
콘크리트보다 더 센 놈을 만들어냈어요. 신소재 개발을 했는데 이 기둥은 1cm밖에 안 되는데 1cm밖에 안 되는데 얘보다도 훨씬 더 그 강도가 세고 그리고 자금도 돈도 되게 싸. 그럼 이거를 수입해서 갖다 쓰는 게 맞아요? 그냥 끝까지 이거 쓰는 게 맞아요? 수입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이거를 자금도 싸니까 그래서 이걸 수입해가지고 쓰려고 가비란 애가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허가 신청을 했더니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데 3cm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cm야 지금? 1cm잖아. 그럼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이 허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이걸 빨리 법을 뭐 해야 되죠? 개정해야 돼요. 근데 아까 법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법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 국회의원들이 만든댔죠. 근데 국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뭐 탈환하고 땅땅땅 치려고 했더니 봉 누가 훔쳐가고 막 그래. 예. 맨날 싸우잖아. 예. 그럼 이게 통과가 빨리 안 돼버리면 1년이 지났는데 국회가 열리질 않아. 그럼 이거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불합리하잖아 이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데 대통령이 공포하자마자 그냥 효력 발생하게 해버리게끔 법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얘네들이 국회 통과 없이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걸 국토개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건축법 뭐라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으로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1조 재정 목적, 2조 용어정의, 3조 쪼개서 6조에 뭐라고 써놨냐면 건축법 8조 1항에 따라 이게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끝에 기타 필요한 그 밖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에요. 대통령이 공포하니까 대통령령이고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해요. 시행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대통령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놨는데 6조에 8조 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여기 추가사항에다가 2항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단 해당 소재를 썼을 때는 1cm 이상이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이거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얘는 국회 통과 안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공포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서식 같은 거 아주 세부적인 게 있어요. 사망에 기타 필요한 서식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서식, 양식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해당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거는 시행 규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건축법 시행 규칙이라고 했어요. 건축법 시행 규칙. 얘도 1조부터 2조 쭉 해서 만약에 48조까지 있다. 그러면 이 6조 7항, 6조 3항에 따른 여기 8조에 이 국토교통부령의 정함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해놓고 서식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거랑 세 개를 한꺼번에 봐야 하나의 완벽한 조문이 되는 거예요. 드신 거예요? 근데 얘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얘는 그냥 해당 기관에서 뭐예요? 공고하자마자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단계로 구분해 놨는데 그래서 법률, 건축 법률이라는 게 있고 건축 법률 시행령, 다른 말로 뭐예요?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 규칙,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 부령, 뭐 총리령, 훈령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요거는 명령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에는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남자친구 줄여서 두 글자로? 그럼 이제 법률하고 명령을 묶어서 두 글자로 하려니까 법명하면 법 이름 같잖아. 그래서 뒷글자를 떴어요. 그래서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이라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법령. 그럼 제가 건축 법령상 이렇게 하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 법률상 그러면 요 놈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 시행령상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 세 가지 조문을 한꺼번에 다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 법령상.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건축 법령상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지 건축 법률상 틀린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법 조문인데 여기 조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조례. 조례라는 거 뭐냐면
이거 볼까? 서울에서 건축할 때랑 광주에서 건축할 때랑 포항에서 건축할 때랑 규제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게 현재 지진하면 연관 검색어 뭐 나오죠? 지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포항, 울산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지금 지진이 뭐 여진이 좀 남아서 계속 지진이 일어난대요. 그럼 여기서 포항에서 건축할 때는 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해야겠네? 지진에 대한 규제를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럼 거기는 법률을 규제하면서 기존에 있던 법률보다 지진에 대한 규제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 법률을 또 만들래. 지자체에서 법률을 만드는 걸 자치법률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 자치법률.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래? 조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도에서 만들면 시도조례, 포항시 조례, 포항시 조례,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조례랑 시군구 조례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건축법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조례가 있는 거예요. 건축 조례가.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포항시 조례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포항시 조례로 내면 서울 사람 어떻게 풀어? 못 풀죠. 서울시 조례로 내면 포항시 사람들이 못 풀잖아. 그럼 조례는 시험에 낼 수가. 그래서 시험 범위에 조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맨날 조례에 의한 거는 제외함 이렇게 써 있어요. 말뜻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에 못 내고 실무 나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법률 관련된 건데 제가 좀 전에 여기 건축법 얘기했을 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으면 국토개입법은 국토개입법, 국토개입법 시행령, 국토개입법 시행규칙에서 법이 지금 3개잖아요. 3개인데 6개 법이니까 3, 6, 18에서 18개 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많죠. 다른 법보다 양이 많다고 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법이 중요해 보이세요? 시행령이 중요해 보이세요? 규칙이 중요해 보이세요? 그렇죠. 시험 범위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중요한데 시행규칙은 서식, 양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시행규칙은 좀 많이 뺐어요. 과감하게. 40문제 중에 어쩌다가 많이 나오면 2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 나와. 그럼 이거 공부하려면 여러분 교과서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돼요.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만들 때 시행규칙은 거의 다 뺐어요. 시행규칙 거의 다 뺐고 뭐 위주로만 할 거냐면 법하고 시행령.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자주 바뀔까? 그죠? 시행령은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되니까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자주 못 바꾸는 거예요. 얘 바꾸려면 어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법률이 개정됐다는 말이 나오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법률 개정되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기본서 원고를 11월 전에 원고를 한번 보냈고 다시 이제 1교 한다고 저한테 보내서 최근에 개정된 거 반영해서 다시 보냈거든요. 근데 3교 한다고 또 왔는데 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교정 마지막 완판 보내서 지금 마지막 교정 보고 좀 있으면 출판이 나올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 기본서 나온 다음에 1월 달 가면 개정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올 때마다 그럼 또 보내서 또 다시 찍어야 돼요. 이제는 추가로 개정 프린트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은 중간에 1월 달이나 3월 달이나 5월 달쯤 되면 제가 프린트를 드릴 거야. 그럼 이제 개정된 프린트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책을 똑바로 써야지 막 이래요. 법을 모르는 분들이야. 내가 책을 못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게 새로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하세요라는 건데 오타를 내지 말지 자식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저 책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고통스럽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법률이 더 중요한 거고 시행령이 중요한 건데 얘까지는 시험범위지만 얘는 막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시험에서 안 내니까 주로 여기 위주로 공부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법으로 조문화돼 있겠죠. 글로 써 있는 거야. 글로 써 있으니까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성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성문법이라고 불러요. 글로 써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강남 강의 올 때는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 주차해 놨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을 때 제가 99년부터 강의했는데 종로 강의랑 강남 강의 할 때는 지하철을 웬만하면 타고 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앉아서 온 적이 없었어요. 앉아서 온 적이 없었던 이유가 앉으면은 일어나야 돼. 어르신이 들어오시잖아. 앉아있는데 어르신이 들어오면 일단 눈을 감아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잖아. 근데 저는 일어나요. 왜 일어나? 제가 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체력이 서 있을 정도의 체력은 되고 저분은 체력이 안 되니까 앉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인식이 돼 있어요. 제 인식이. 그럼 사회적인 관습이에요. 이게. 사회적 관습이 법률처럼 느껴지면서 생겨진 법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 인정되는 특정한 어떤 관습이 이게 법적인 인식을 갖추면 그걸 관습화된 법이라 해서 관습법이에요. 그럼 어디 써 있다는 얘기예요? 안 써 있다는 얘기예요? 안 써 있죠.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은 이해됐죠?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럼 법조문이 없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A란 애랑 B란 애랑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막 싸웠어. 근데 이 해결을 하려고 했더니 옛날에 이거랑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에 비춰서 얘한테 네가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판사가 판례를 딱 때렸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 일어난 일이야. 그럼 아무리 뭘 법조문을 뒤져봐도 안 나와. 그럼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땅, 땅, 땅 나오잖아요?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판례라고 그래요. 판례는 법률화 돼 있지 않으니까 얘도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불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판례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근데 공법은 판례까지 내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책이 이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못 내는 거고 시행규칙 못 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줄인 게 교과서가 된 거예요. 이제 느낌은 이제 아셨죠? 네. 됐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여줄게. 이게 건축법이고 이 건축법 시행령이고 건축법 시행규칙이에요. 그 법조문들인데 그 중에 어떻게 써 있냐면 자 2조 정의에 아까 제가 건축물 정의 했었죠. 건축물 정의 아까 했던 거 다시 첫째 시간에 했던 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과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대통령령이라는 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대통령령을 봤더니 여기 써 있대요.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놓아야지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이 되신 거죠? 네. 그리고 건축 설비란 띠리리리리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써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 하나의 조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법조문으로 공부하면 이거 보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한 조문 읽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한 거예요. 교과서 만들 때. 그러니까 저는 노가다를 한 사람이지 학문이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있는 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V 붙여서 읽기 편하게 글귀화 시켜놔서 만든 게 기본서예요. 이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공법 기본서 만드는데 딱 4일 정도 밤새면 만들 수 있어, 다. 그리고 인쇄 받으면 되는 거지. 4일 밤새고. 근데 이거 만들다가 보면요, 이 목에 디스크가 오기 시작하고요.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면서 개정된 거 다시 또 찾아야 되잖아. 오늘 다 만들어서 온 거 보내면 내일 바뀌는 거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책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공법책 쓰는 사람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공법책은 대한민국에 지금 쓰고 있는 분이 한 5분? 제가 2군데 책을 쓰기 때문에 4명이네. 대한민국에 공법책 쓰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그중에 2권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웃자고 했으면 웃어야 되는데 노가다를 그렇게 잘한다는 뜻이야.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지 어떤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갖다 붙였는데 읽기 편하라고. 그리고 그림 그려서 얘가 이 말이니까 이해하세요라고 그림 그려놓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자꾸 바뀌는 게 귀찮으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라는 거야.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공부할 때 여기 법까지는 썼는데 조례는 안 썼죠. 조례는 아까 시험법이다, 시험법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면 조례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 시험법에서는 조례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 그리고 저희 국토교통부령 이거 나오면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문에 내가 한번 어떻게 보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민법이 아까 약 1000개 조문이면
얘는 조문은 아니지만 양으로 따지면 한 500개 정도로 봐요. 공법은 3,000개 조문이고 중개사법 150개, 공시법 300개, 세법 200개야. 이거 다 더해도 공법보다 적은 거예요. 근데 문항수는 여기서 40문제, 여기서 40문제, 여기서 40문제, 여기서 40문제야. 그럼 얘는 여기서 40문제 나오는데 여기를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는데 내가 이걸 안 봤어. 틀리는 거야. 여기서 시험을 내는데 내가 이걸 안 봤어. 틀리는 거야. 근데 얘는 여기서 요거 봤는데 나왔네? 여기서 봤는데 나왔네? 여기 봤는데 나왔네? 그러니까 어디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중개사법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꼬고 또 꼬는 거야. 꼬고 또 꼬는데 공법은 안 꽈요. 그냥 구석에서 하나 딱 내면 그냥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줄이는 작업은 제가 할 거고 줄여가지고 이제 1000개로 더 줄일 거예요. 500개로. 여기서 공부를 할 건데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할 건데 공인중개사법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쟤는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과목이고 공법은 올릴 수가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중개사법은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80점까지도 나오는 과목이니까 얘는 집중적으로 좀 더 하시고 공법은 서브로 받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법은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앉아만 있으면 내가 부칙 해준다고 그랬잖아. 대신 눈을 떠야죠. 그러면 안 돼요. 네. 됐고. 그럼 이제 법령 중에서 시행규칙은 제가 아까 출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버릴 거예요. 이렇게 버릴 거고 시행령 중에서도 좀 잘 안 나오는 거 버릴 겁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세 개 중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명령이라고 해서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건축 법령상 그러면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고 건축 법률상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건축법 이렇게 얘기했지 건축 법령상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건축법이 그래서 하나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법 공부하기 전에는 건축법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건축법 세 개 있는 거예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부를 때는 법령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법을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오늘 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제가 선계획 후개발이니까 어느 파트부터 해야 돼? 계획. 근데 이 계획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 나오는 이쁜이 뭐 A가 B가 누구리 만나서 뭐 다툼이 생겼어 싸움이 났어 이런 거 되게 재밌잖아요. 한국 사람 싸움 나야지 재밌잖아. 다툼이 생겨야 재밌는데 공법은 다툼이 아니에요. 법규 위반해서 3년 3천 먹어. 이거 끝이야. 그러니까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용하는데 내가 이용하는 게 계획에 맞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가 법률로서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이 서울시야. 내가 있는 지역이 부산이야. 내가 있는 게 세종시야.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아시면 재테크할 수도 있어요. 볼까? 그럼 행정청의 조직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자 이 뜻이 뭐냐면 계획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행정청이 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지?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대통령 밑에 누구 있죠? 국무총리 있어요. 그럼 국무총리를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같이 일할 사람들을 각 부의 장을 뽑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뽑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럼 중앙에서 뽑았다 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사에 관한 거는 뭐 국방부 장관, 돈에 관련된 거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 부동산 있죠. 건설 분야, 도로 분야 이거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지금 김현미 장관. 그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누가 임명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죠.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청문회라는 걸 하고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왜 영종도에 땅 사셨어요? 했더니 영종도에 그때 땅이 제가 왜 샀냐면 농사 지려고 했는데 뒤져봤더니 주소 이전 안 해놓은 거예요. 주소 이전 안 하고 갖고만 있었는데 농사 안 진 거 아니에요? 했더니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막 울면서 안 할게요 하면서 그냥 나갔었어 옛날에. 여성부 장관하고 몇 분 울다가 갔잖아 국회 거기서. 청문회 안 봤어요? 청문회 하다 보면은 탈탈 털리잖아요. 내 인생에 제가 그래서 국토부 장관 포기를 했는데 다운 계약서를 좀 몇 번 써가지고 그때 우리 관행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행이라고 해도 안 믿잖아.
그냥 거기서 쓰자고 그러니까 그냥 쓴 거지 뭐 내가 뭐 세금을 어떻게 줄여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 무조건 군대 보내야 되고 근데 안 보내면은 또 청문회에서 또 이제 발리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해봐서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됐다면 대통령이 이제 민심이 좀 흉흉해지면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다른 사람 또 임명하잖아요. 그건 중앙에서 뽑은 거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거는 우리가 뽑아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뽑아야 돼. 우리가 뽑잖아. 그래서 스스로 뽑아낸 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에서 뽑은 거죠. 그럼 지방정부는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뽑잖아.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일단 알아놔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시도지사, 시장무수, 구청장, 뭐 특별시장 이 단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7월달 가도 8월달 가도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 기초할 때 전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해놓으면 1월달에 2월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시라고. 막 이럴 때 난 11월달에 내가 저거 내가 해놨다. 그 느낌을 느끼면 공부할 때 내가 좀 빨리 온 게 남들보다 잘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 12월 달에 기초 강의 한다고 대충 막 해요. 대부분 나도 그랬고. 근데 기초 강의 할 때 아예 어려운 거 좀 자주 나오는데 질문 많이 하는 거 있죠. 그걸 한 방에 끝내고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이 어려운 시간, 아까운 시간 내서 나왔는데 이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완전 생기초 한다고 용어 몇 개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1년이 편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분명히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한번 써볼까? 자, 전국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럼 누구죠? 대통령.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제 있고 밑에 각 부서장 있죠. 15개 부처. 그래서 저기 뭐 무슨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있었는데 그 중에 군사에 관한 거는 국방부 장관일 거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있는 장관이 여성부 장관인가? 여성부 장관 우리나라만 있었는데 어떤 나라가 또 베꼈다고 그러더라고. 남성부 장관은 없잖아. 여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베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셔요.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누구밖에 안 나오겠네? 국토부 장관만 나오세요. 이현미 국토부 장관만 나올 거고, 김현미. 한 번 나오는 게 농지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한 번 나오고, 주택법의 채권 가면 거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해서 이제 2번 정도 언급은 되는데 공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분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분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해서 요분 밑에 우리나라 지도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위에 더 그리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전국 몇 도라고 그러죠? 전국 8도. 전국 8도에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그리고 특별자치시 하나, 특별자치도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뭐라고 그러죠? 서울? 특별시. 이렇게 있고 여기 대전, 광역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경기도. 여기가 뭐예요? 강원도. 여기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해가지고 현재 8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도죠. 8도에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랑 그다음에 광역시가 인천 뭐예요? 광역시. 여기 대전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 광주 광역시.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에서 광역시가 6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 위에 아까 세종이라는 시 하나 만들었댔죠. 대전 위에 세종시라고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게 하나 만들었고 옛날에는 제주도였는데 제주도가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였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제주시랑 서귀포시 2개로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서울이죠, 원래는. 근데 경기도가 커요, 서울이 커요? 땅으로? 경기도가 18배인가 커요. 근데 인구는 서울시 인구가 970만 명이고 경기도가 1,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인천이 300만 명. 그럼 2,500만 명의 인구가 여기 사는 거야.
우리나라 5,200만 중에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에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칭하자. 그래서 수도권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러면 어디에?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땅덩이가 너무 커서? 어디가 땅덩이가 커요? 도는 너무 땅이 크잖아. 그래서 얘는 시하고 군으로 또 나눴어요. 시하고 뭘로? 군. 시하고 군으로 나눴어. 근데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조그만 땅에 서울특별시 있죠. 25개의 구로 나눴어요.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구 있잖아요. 25개 구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개 이상을 관리한다 해서 지역적인 범위가 넓다라고 할 때, 우리 넓다 그럴 때 뭐라고 쓰죠? 광역이란 말 써요. 그래서 지역이 2개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무슨 단어 쓰냐면 광역이란 말 써요. 이거 재미없어도 들어놔야 돼. 귀가 뚫려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 서울 뭐라 부르죠? 서울 특별시장이라고 그러고 인천 광역시장이라고 그래요. 인천 직할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20년 지났는데 지금. 부산 직할시장이에요? 부산 광역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이란 말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래서 옛날에 인천 직할시였다가 인천에 옆에 그 옹진군이 밑에 있고 강화군이 있어. 강화군이 엄청 커요. 근데 그 군을 편입을 시켰어. 그럼 구하고 군 2개를 먹었잖아요. 그럼 직할이에요? 이건 광역이에요. 그래서 인천 광역시라고 해요. 부산은 기장군을 먹었어. 기장군. 부산 해운대 위쪽에 기장을 먹으면서 2개의 구를 하니까 광역시가 된 거예요. 울산은 울주군이 땅이 엄청 크거든요. 울주군 먹으면서 울산 광역시 된 거예요. 대구는 달성군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개 이상 구하고 군을 관리하니까 광역시라고 하는데, 광주하고 대전은 군은 없어요. 인구가 좀 커서 광역시로 승격을 한 거고, 이 특별자치시라고 세종시가 하나 생겼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나 생긴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특광, 특특, 도로 이렇게 세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 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로 아까 나눴다고 그랬지? 25개의 뭐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구로 돼 있어, 구. 잘 봐요. 전국 땅 중에 시군구를 나눠서 딱 보니까 254개인가? 그게 시군구 도시가 있어. 254개. 그 안에 행정구역을 구분할 때 이 지도를 좀 봐두면 내가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가 좀 빠르기 때문에 지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뭐라고 그랬지, 이거 아까? 서울특별시. 요거 1번이 서울특별시예요. 그리고 2번이 인천 광역시고, 요거 3번이 뭐겠네? 충북, 충남에서 충남 쪽에 있잖아, 대전은. 충남, 대전광역시. 여기 뭐예요? 광주광역시고, 여기 대구광역시고, 여기 대구, 여기 울산, 여기가 뭐예요? 부산. 여기가 뭐예요? 전남에 있는 거 광주.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6개의 광역시로 돼 있고, 저기 위에 요걸 세종시라고 그래요. 세종시. 요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했는데, 확대하면 서울입니다, 이거. 서울은 강아지 2마리가 짐 싣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 강아지하고 왼쪽 강아지 있죠. 엉덩이 붙이고 짐 싣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 강아지가 비싼 놈이에요? 그래서 강남 3구. 네. 강동, 송파, 강남, 서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송파구 여기 잠실 있죠. 잠실에서 이렇게 해서 타고 오면 여기 테헤란로 지나서 여기 강남 사거리에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뱅뱅 사거리고. 그리고 이제 25개 구로 돼 있고, 경기도는 시하고 뭐로 돼 있댔죠? 경기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댔어요. 근데 광역시는 구하고 군.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는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중구하고 강화군을 먹었댔잖아요. 강화군하고 옹진군 먹으면서 구군으로 돼 있어서 광역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대구는 달성군을 먹은 거고, 울주군이 더 커요. 울주군 먹으면서 울산 광역시 된 거고, 부산은 여기 뭘 먹었어요? 기장군 먹은 거고, 여기 광주하고 대전은 군은 없어요. 군 없이 구로만 돼 있는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특별시는 뭐로 돼 있어요? 그럼 뭘로? 구로. 얘는 구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 구청장하고 군수로 돼 있겠지. 그다음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할 때 이게 세종시죠.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어요. 얘는 다 동읍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 보여드릴게요. 세종시가 이쪽이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거든요.
여기 보면 동면 돼 있고 면읍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군구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도 세종시가 다 하고 광역자치 업무도 세종시가 다 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가 건물을 짓겠다, 건축하겠다. 아까 강남구청에 허가받으러 가랬죠. 근데 세종시에서는 이 동사무소 가야 해요, 면사무소 가야 돼요, 세종시로 가야 돼. 그럼 세종시는 허가 권한도 세종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 허가권자 가면 시군구청장인데 얘가 생기면서 특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종시는 광역시가 하는 업무를 기초자치단체 같이 하는 시야.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 이런 거 있었거든요. 다 없애버리고 제주시랑 서귀포시로 나누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얘도 권한을 자치도지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다 해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밑에 시군구청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돈은 아까 시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군. 시하고 군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시장하고 군수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로 끝났어요? 시장으로 끝났죠. 얘 뭐로 끝났어요? 시장. 얘 뭐로 끝났어요? 시장. 얘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시장이 무슨 시장이 막 나오는데 앞에는 특별시장, 뒤에는 뭐 수원시장, 이 급수가 다 다른 건데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책을 읽으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7월, 8월 달에 계속 물어봐요. 11월 달에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냥 다 기억해버리려고 하는 거야. 시장 중에 한번 물어보자. 수원시장이 있고 의정부시장이 있으면 누가 좀 더 세 보이세요? 왜 수원시장이 세 보이세요? 인구가 많거든. 땅은 누가 더 커요? 의정부시장이 훨씬 커요. 수원시장하고 평택시장 중에 누가 커 보이세요? 수원시의 5배인가가 평택이 더 커요. 평택 인구 50만인데 수원시는 120만이야.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힘들겠다. 수원시장은 그래서 혼자 일하기가 힘드니까 시장 밑에 구청장을 둘 수 있게 해놨어요. 구청장. 그래서 50만 이상이면 시장이 구청장 임명할 수 있게 해놨는데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있죠. 근데 의정부시는 구가 없어요. 50만이 안 됐거든. 파주시에 구 없죠. 50만이 안 돼서. 근데 평택이 이번에 50만을 넘었어요. 근데 평택시도 좀 있으면 이제 구청장이 생깁니다. 둘 수 있게 해놨거든. 50만 이상이면. 그러면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좀 큰 시다. 그럼 큰 대자 써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 대도시라고 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소사구, 원미구가 오정구 있죠.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 분당구, 뭐 수정구 있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일산 동구, 서구, 그리고 덕양구 있어요. 부천시도 있고. 그럼 이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무슨 시라고 부르냐면 대도시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볼까? 여기 물어볼까? 인구가 제일 많은 시가 아까 무슨 시라고? 수원시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시가 어딘지 아세요? 고양시. 예. 고양시 두 번째로 108만인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 그 다음에 부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시 중에서도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의왕시, 군포시는 50만이 안 돼요. 여기 구가 없다고. 근데 성남하고 수원 가면 구가 있어요. 용인시는 80만이니까 기흥구도 있고 수지구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수원에 있는, 용인에 있는, 성남에 있는 구청장은 우리가 뽑은 거예요? 수원시장이나 용인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그게 비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선구청장이라고도 관에서 뽑았다고 그래서. 근데 강남구청장은 우리가 뽑잖아요. 자치구청장인데 시에 있는 구청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에서 구청장이 또 나오고 뭐 자치구청장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도에 있는 구청장은 매갈이 없는 구청장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이제 급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강남구청장님하고 분당구청장이 만나면 분당구청장님이 충성! 이래요. 같은 구청장인데. 공법 선생끼리 만나도 저한테 충성 이래요. 웃자고 했는데 남는데 어떡하니. 같은 급수가 아니라는 거야. 강남구청장이 545만 원인데 분당구청장은 480만 원. 월급이 달라. 급수가 달라서. 5급하고 6급이란 말이에요.
급수가 다른 이유가 자치구청장이잖아요. 비자치구청장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하다가 잘못하면 잘라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평택시가 땅이 여기 수원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큰데도 얘는 대도시고 얘는 대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땅이 큰 데가 요 가평하고 양평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32만도 안 돼. 20 몇만일 거야. 하나 물어볼까? 평택 인구가 50만이 이제 좀 넘었는데 서울에 아까 인구 제일 많은 구가 송파구예요. 송파구가 요만해. 송파구가 66만이에요. 66만인데 얘는 50만이야. 땅이 한 열 몇 배가 되는데. 그럼 평택시 땅이 비싸야 되는 게 맞아? 송파구 땅이 비싸야 돼요? 그죠? 수요자는 많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송파구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구가 줄어서 여기 500만으로 되고 얘가 인구가 일로 갔어. 그럼 땅값 올라가겠죠. 그럼 수도권이 저기 충청도 이전해버리면 여기 인구가 절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수도권 이전 반대해야지. 그래서 이제 반대가 돼서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군으로 돼 있고 강원도는 이제 시하고 군으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정읍시 임시군 시군 돼 있고 다 시군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는 다 시하고 뭐로 돼 있어요? 군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얘는 시장하고 누구로 나오겠네? 군수. 근데 요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50만 이상의 시장.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시라고 하고 일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는 뭐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청장을 둘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 아니라 뭐예요? 비자치구청장. 여기 밑에는 영통구, 분당구, 뭐 일산구청장은 이 시장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그럼 공법에서는 이분이 안 나오셔요. 그리고 이제 일반시는 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제부터 앞으로 한 1000몇 번이 나올 거니까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뭐라고 한다고? 국장. 끝날 때 시도죠. 줄여서 뭐라고 하면 되겠네? 시도지사라고 하면 되겠네. 제일 윗사람은 누구고? 국장. 국장 밑에 누구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 얘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시군구 윗사람은 누구가 되는 거고? 시도지사.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장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순서는 알아두시되 얘는 중앙에서 뽑아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에서 뽑은 뭐예요? 지방행정기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권화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뽑았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2개 이상 관리한다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생활권역 내에 있는 사람이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하고 기초자치 다 더해서 뭐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장. 우리가 지방자치 선거한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해볼까 이제? 이거 오늘 못 외우면 내년 7월 8월까지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외워버리자고. 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고 밑에 누구 있어요? 중앙정부장인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앞으로 국가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어느 분이 같이 나와요? 국장이 나와요. 기준하면 윗사람이 줘야 되잖아요. 기준하면 누구예요? 국장이 나와요. 그래서 기준도 항상 국장이 나오고 국가계획, 기준, 중앙 이 말 나오면 항상 국장이 교과서 10cm 안에 딱 써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인데 여기서 땅덩이 제일 큰 데가 누구예요? 돈 아까 시하고 뭐로 나오시죠? 시하고 군. 시 중에 큰 시를 무슨 시? 대도시. 그럼 여기 특별시는 구로. 요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이 특별자치시는 세분되지 않는다. 얘도 안 되죠. 얘는 시하고 뭐로? 군으로. 시 중에 큰 시를 뭐라고 하죠? 대도시. 그러면 여기서 여기 도시 개념을 만들 때 얘네들이 이렇게 합시다. 여기 도는 워낙 땅이 크니까 도시라고 하지 말고 시하고 군까지를 도시라고 합시다 해서 얘를 묶어서
이제부터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끝날 때까지 도시계획이라고 나올 거예요. 도시계획이라고 나오면 그 도시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특광, 특특, 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입에 좀 익어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특광, 특특, 시군. 특광, 특특, 시군. 이제부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의 장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제가 도시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요가 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 도시하고 이 도시 두 개를 묶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묶으려면 윗사람이 누구지? 도지사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 묶을 수 있어요. 그럼 시하고 도를 두 개를 묶겠다.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 그럼 국장 아니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묶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겠다 그러면 어느 분하고 어느 분밖에 안 나오겠네. 국장하고 도지사. 나중에 하면 다음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국장하고 도지사 올라야 돼요. 저 시험 문제 아니면 얘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저기 시험 문제 나오니까 한 줄로 내가. 이걸 한꺼번에 특광, 특특, 시군을 뭐라고 부른다고 두 글자로요? 도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고? 도시계획. 그럼 도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 있고 집행하는 계획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짜는 거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관리계획이 나와요. 그럼 도시에서 기본 방향 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를 위한 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르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2030 서울 도시계획 플랜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서 언급되는 단어가 제일 많은 데가 아파트까지 다 올라간대요. 2015년에 나왔는데 거기 1도심, 9도심, 그리고 7지역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가 용산,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종로, 여의도, 그다음에 잠실하고 강남 이게 3도심, 9도심에 7지역 중심에서 마곡, 상암, 금천, 구로공단하고 용산, 왕십리, 창동 그리고 잠실, 그다음에 저기 문정동 여기가 7지역 중심으로 돼 있어요. 거기 지역 아파트가 다 오른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아?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창동의 아파트가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창동 쪽에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했는데 뭐 이미 3, 4억이 올라버려서 못 사 이제. 왜 그때 가르쳐주지? 그때 오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집 산 사람들은 창동 쪽에 개발계획이 나왔어요. 이게 강남 같은 지역을 강북에도 만들겠다가 창동하고 노원 쪽에. 창동 역사가 남양주 진접으로 넘어갔잖아요. 옮겨가면서 그 역사를 개발해가지고 아시아의 뭐 K-팝 근원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개발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창동 쪽이 그래서 땅값하고 아파트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서울시 2030 도시계획 플랜에 들어있어요. 그 계획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여기서 기본계획은 구체적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 잡는 계획이에요? 그럼 얘가 한 대로만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땅을 사는 거야? 기본계획이 나올 때 사야 돼? 그렇죠. 기본계획이 나올 때 사야 저렴할 때 산 거고 관리계획은 그때 막 색깔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공청회가 나올 때 빨리 가서 공청회 보면서 여기 인구 많이 늘어나겠다. 어느 지역이 많이 늘어나겠네. 보고서 이제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법적인 근거는 계획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 제가 이제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이거 했잖아요? 중학교 때 한 거 같은데 갑자기 오늘 또 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거 왜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두 번째 학생이 특강 뭐라고? 막 이래요. 네. 아까 제가 도시 그럼 어디라고 그랬죠? 특광, 특특, 시군. 이게 내 입이 안 익어요. 네. 처음에는 세종시도 없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없을 때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도시가 특광 시군이었어요. 지금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들어가니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니? 이거 특별시 뒤에 끝날 때 특별시고 여기 뭐예요? 수원시고 대도시는 무슨 차이점이 있고 의정부시 이건 또 뭐고 다 끝날 때 다 시로 끝나는데 이게 뭐가 차이점이니? 그냥 차이점이 아니라
그래서 정부가 구분을 한 거예요, 행정을. 예.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하고 세 개가 있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랑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간 거예요. 얘는 광역자치단체고 수원시 일반적으로 도에 있는 시군 있죠. 걔는 일반 시인데 그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무슨 시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도시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일반적으로 시장은 도의사한테 승인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도시는 본인이 직접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계획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도의사 승인 안 받아도 돼서. 그럼 수원시는 자기가 도시군 관리계획 짜서 자기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근데 의정부시는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 시장이 계획을 짜면 도의사한테 반드시 승인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사 거쳐갔다가 도청 갔다가 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결정 바로바로 하니까 인구도 빨리빨리 늘어날 수 있게끔 권한 주겠다. 그래서 대도시라는 개념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질문을 7월, 8월 달, 지금 11월 달인데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막 질문을 한다고. 그때 가서 질문 안 하고 우리가 좀 편하게 가려면 지금 좀 약간 익숙해지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은 국가가 짜는 계획이니까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국가계획이라고 부르면 돼요. 국가가 짜는 계획이니까 뭐예요? 국가계획. 근데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어요. 제가 아까 2개 이상 범위가 넓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1개의 도시에서 짜는 거 있죠? 1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아까 도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랑 관리하는 계획이 있댔죠? 방향 잡는 계획을 도시 뭐라고 해요? 기본계획. 집행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이 있어. 이 2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지껏 이렇게 써왔는데 도시 그러면 아까 특, 광, 특, 시, 군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도시 같지 않고 시골스러운 놈이 하나 있어. 어디? 맨날 군고구마 구워 먹을 것 같은데 어디야? 군방 군고구마 구워 먹을 것 같은데 어디야? 군은 약간 도시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은 도시계획을 안 짜는 줄 아니까 안 되겠다. 야, 군도 도시계획 짠다는 거 알려줘라 해서 여기다가 중간에 군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칭하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구분하는데 얘는 형체가 없고요.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 좀 주세요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서울시 기본계획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 책자 주는 거예요. 서울시 기본계획, 서울시 관리계획은 있는데 이 2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만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2개의 도시를 묶었을 때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국가계획. 근데 얘가 국토기본법에 가 있는데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오면 41번에 나와요. 41번, 42번, 43번. 올해 시험에는 얘가 41번이었어요. 그럼 얘 계획을 누가 수립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마지막 연습 한번 하고 가야지. 이거 이따가 내가 빈칸 채우기 할 때 나와서 쓰기 한번 할까? 싫어요? 싫죠? 나도 싫지. 그럼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할게요. 국장 밑에 누구 있냐면 저기 뭐 누구 썼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인데 이걸 특광, 특특도라고 해요. 특별시는 뭐로 나눠져 있냐면 구, 광역시는 구하고 군. 얘는 나눠지는 게 없어요. 얘는 시하고 군. 시군인데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이 정도면 됐어. 다 한 거야.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일 아침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도시라고 할 때 어디까지를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그랬죠. 여기를 도시라고 했고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 정도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를 때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그랬죠. 여기 도니까 줄여서 뭐라 불렀죠 아까? 시도의사 불렀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시군구청장인데 나중에 하면 여기 시하고 여기 시가 뭐가 다르냐 나보러. 거기서 또 7월 달에 설명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 시장은 어디에 있는 시장이에요? 도에 있는 시장이고 시도의사 할 때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장은 도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고
요 구분하는 거 정도는 하셔야죠. 예. 그럼 이제 누가 더 높으신 분이? 시도에서 높으신 분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여기는 뭐예요? 도에 있는 일반시. 일반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이면 뭐라 부른다? 대도시라 부른다. 그 정도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도시가 아까 특, 광, 특, 시. 그럼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윗사람한테 승인 얻어야 되는 누구한테?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국장. 그리고 구청은 도시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려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아까 시군구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한 5번 정도 연습해야 돼. 됐죠? 얘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라는 거 개념만 기억하고 계세요. 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의사는 광역자치단체 업무랑 기초자치 업무도 같이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답게도 도시란 말이 딱 들었어요. 그럼 내 입에서는 6글자가 나와야 돼요. 어디? 특광, 특시, 군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부터 제가 도시장이라고 할게요. 제가 도시장 그러면 특광,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서.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장 있고 인천 뭐라고 그러죠? 광역시장, 수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수원 시장, 양평 군수, 특광, 시, 군이잖아요. 얘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 여기서 짜는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여기서 짜는 거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세종시에서 짜는 건 세종시 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짤 수도 있고 이 두 개 묶어서 짤 수도 있죠. 그때는 무슨 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 도시 그러면 특광, 시, 군인데 앞으로 이 사람을 도시장이라고 하겠다. 이 개념을 알았으면 행정계획 이제 짜는 순서 절차만 알면 시험 보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1년을 공부해도 여기 헷갈린대요.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도 여기 계시고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마 공법 공부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파트가 어디예요? 그럼 여기 파트예요. 근데 여기 파트가 좀 되면 되게 편해요. 언제든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좀 고생하더라도 자, 여기 경기도랑 서울이랑 인천이 손을 잡고 있죠. 그럼 요 3개 도시 이상을 2개 도시 이상을 이렇게 묶었어요. 그 묶는 걸 아까 2개 이상이란 표현 나올 때 무슨 단어 쓴다고 그랬죠? 광역. 광역적인 계획자는 권역에서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묶으려면 시도회를 거쳤으니까 시도지사 윗사람이 누구지? 국장. 그럼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해서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단어들은 기억해 두시면 땅을 사거나 아파트 살 때 그 근처 사세요. 여기 서울이 주 핵심 도시예요. 그리고 인천하고 수원이 지금 현재 1차 거점 도시고 2차 거점 도시가 평택, 그 다음에 여기 파주, 동두천, 그리고 여기 녹지축 말고 여기 지역 중심 도시 할 때 이천도 있고 또 있어 남양주도 있고 또 김포 있고 어디 있었더라? 화성 밑에 쪽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평택 쪽하고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 위쪽 아래쪽에서 거점 도시인 거예요.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광역도시 개발할 때 그럼 이쪽 라인으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도로 건설이 돼. 도로. 이쪽으로 도로 건설이 돼요. 서울에서 파주에서 그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만들었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그럼 하나의 도시 안에 있는 도로 그 시설은 기반 시설인데 2개 이상 도시를 연결하면 아까 둘 이상일 때 무슨 단어 쓴다고 그랬지? 그때는 광역 시설이라고 그래요. 혹시 그 버스 중에 주황색하고 빨간색 버스 있죠?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서울 가는 거는 2개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잖아요. 그래서 광역버스라고 그래요. 2개 도시를 연결하는 거. 그럼 얘는 광역시설 설치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쪽에 도로가 연결이 돼서 가면 이쪽 지역은 토지가 올라가겠지, 당연히. 그럼 이제 행정계획상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나오는 그 지역은 신경을 써서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이상한 데 가가지고 땅 사는 것보다 뭔가 개발 계획을 짜려고 하는 도시를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날 지역이거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저런 지역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광역도시 계획을 짤 때는 일단 뭐부터 묶어놓고
광역계획권 묶어놓고 나서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이거보다 좀 작겠죠. 그럼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지? 광역이 우선해야죠. 그래서 법조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충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틀렸죠? 그게 답지문이에요. 재작년. 너무 쉽지 않아요? 나만 쉬운 거야? 그러니까 광역이 더 크잖아요.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고. 상충하면 광역이 우선하는 거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이 몇 년마다? 누구 바뀔 때 제일 많이 바뀌죠? 대통령.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에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따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 지금 제가 아까 판서했던 내용이 158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헌법, 법률, 명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자치법규, 조례규칙이 있으면 이게 아까 판서했던 그거죠. 그 중에 이제 핵심만 제가 프린터에서 놓은 거고, 지금 보여드린 이 판서는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프린트하고 그러려면은 칼라 프린터기에서 종이값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밴드에서 그냥 사진 보면서 자주 보시면 돼. 밴드 있죠, 밴드. 이거 알아요? 네이버 밴드라고 해서 그 네이버 밴드에서 공법의 신이라고 치면 한 29,000명 있는 밴드 하나 있어요. 그 밴드에다 이제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스마트폰이나 패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프린트해서 갖고 다녀봤자 의미 없어요. 자주 보려고 내가 만든 거지. 이거 가지고 막 뭐 제가 나중에 이거 책으로 만들려고 어떤 분이 하는데 제가 뭐 이런 거 갖고 돈 벌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이게 도끼에서 만든 거니까 시간 날 때 보시면 돼. 아셨죠? 네. 그리고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160페이지가 그 공법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까 그 넘는이란 말이 초과란 말이 있었죠. 그 이상이 뭐냐, 이하가 뭐냐, 초과가 뭐냐, 미만이 뭐냐인데 이걸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이거 잠깐만 보실래요? 6층을 초과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6층을 초과하는 그러면은 몇 층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7층부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라는 말은 앞에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데 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6층 이상인 경우 그러면 6층을 포함해서 6, 7, 8, 9죠. 그럼 6층 이상이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6층이면 신고를 해야죠. 6층을 초과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6층은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미묘한 간단한 건데 저런 데서 틀리면 진짜 돌아버리는 거야. 아까워서. 그럼 30일 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9일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30일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응? 29일까지 하라는 얘기야. 30일 날 오면 신고 안 받아줘. 그럼 30일 이내에 그러면 이내 신고해라 그러면 이거는 30일까지. 여기 앞에 이자가 있잖아요. 이 같은 이자야. 앞에랑 같은 숫자 아래라는 뜻이야. 이상이란 뜻이죠. 같은데 위에 거. 이전 그러면 같은데 그날 전까지. 아이씨, 어떻게 해야 돼. 이라는 게 앞에 숫자를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이면은 그 날짜를 30일, 15일 전까지 있고 15일 이전까지란 말이 있어요. 15일 전까지면 14일까지를 말하는 거고 15일 이전까지 그러면 앞에 숫자까지 포함해서 전까지. 이해되셨죠? 그게 그 이상, 이하, 초가 있고 밑에 이전, 이후, 이내, 전후, 내 할 때 이자가 붙으면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해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두시라고 제가 넣은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162페이지 공법 체계가 아까 전에 봤던 그 6개 법률의 위치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64페이지가 아까 행정구역이
특별시, 아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눌 때 2017년 기준으로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167페이지 가시면 헌법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재산권 보장이 23조라고 했던 게 그 박스에 이거 우리 외웠었을 텐데, 유구한 역사 전통이 빛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거기서 외웠었지 옛날에.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국민교육훈장이랑 뭐 이런 거 외우잖아. 아, 젊으신 분들 모르겠구나. 저희 90년대 이후생이죠. 90년대생은 모르겠다. 우리가 70년대생이라 교련을 했던 사람이라. 교련 아세요? 군사정권에서 이제 교련이라고 제식 뭐 이런 거 배우는 건데, 그때는 이거 외웠었어요. 교련 시간에. 그래서 23조에 거기 재산권 보장에서 3번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보상에 관한 거를 만약에 안 해주면 헌법 불합치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법의 체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아까 판소했던 거 본 거 같죠? 아, 이거예요. 됐고, 파트 2 가시면은 제가 오늘 할 게 여기 파트인데 178페이지 가면 챕터 2라고 있어요. 178페이지 가면 챕터 2에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이시죠?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맨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오늘 기본적인 거 저랑 한번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저랑 이거 한번 외우고 난 다음에 앞으로 1월 달에 오는 사람들 기를 확 죽여버리자고. 그러면 내가 11월, 12월 동안 한 게 보람이 있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획 파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